안녕하세요. 알캠 송연 방은비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단계 중 제조 수입 단계의 노출 정보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트에서는 등록 물질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로 단순 수입을 하시는 분들도 본 시트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 또는 화학 제품 생산 공정은 제조 단계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하셔야 할 내용은 시나리오의 개요입니다. 용어나 약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부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윗칸의 용도 분류 책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자체의 실제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화평법에 따른 55개 용도분류 체계에서 기술된 내용으로 부록 1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 UC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제품의 용도가 아닌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세제라는 제품 내에서 향료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는 구, 세정 및 세척제지만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는 37번 향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37번 향료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나 수입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용도가 없이 유통하기 때문에 55번 기타 고정값으로 두었으니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는 제조, 수입 후 유통하는 산업 분야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물리적 형태는 제조가 완료된 등록 대상 물질의 성상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상품 내의 함량은 제조된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업 분류체계 IC, 주요 분류체계 MC, 환경 배출 범주 ERC의 작성 방법입니다. 용어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모두 이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차근차근 부록을 참조하시어 선택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 분류체계 IC는 등록 대상 물질이 사용되는 산업 영역을 말하는데 부록 2시트의 아래쪽 IC 부분을 확인하시면 1번 농업부터 15번 기타까지 분류가 되어 있어 이 중에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조의 경우 IC는 2번 화학산업 기초화학물질 또는 3번 화학산업 합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다른 IC에 해당된다면 해당하는 산업 분류 체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요 분류 체계 MC는 등록 대상 물질의 작업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부록 2번 시트의 위쪽을 보시면 MC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C1은 밀폐 공정에서의 사용으로 취급 화학물질이 사고 이외에는 인체 노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아예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가 반응조 및 해당 설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분리된 중간체는 현장 저장되거나 제어된 조건에서 이송되는 경우도 MC1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체가 생성되어 의도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반응 용기나 연속 공정 등의 이동을 위해 연결된 배관 작업들은 MC1 밀폐 공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MC2 제품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의 사용으로 물질이 제품이나 완제품으로 혼입되어 환경 중에 배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에서 노출이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사진 필름의 에멀전층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물질이 페인트 내 광 안정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MC2에 해당됩니다. MC3은 비분산적 사용으로 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특정 근로자가 해당 물질과 접촉하게 되는 공정 내에서의 사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한 환경 중 배출 또는 폐수 처리, 대기 포집으로 배출량이 제한적인 공정 또한 MC3에 해당됩니다. MC4는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으로 농약 살포 작업, 세제, 화장품 사용, 소독제 사용, 산업용 및 가정용 페인트 사용 등으로 작업자에게 노출이 조절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분류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배출 범주 ERC입니다. 환경 배출 범주란 환경에서의 광범위한 사용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 배출 관점에서 물질의 사용 특성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ERC 역시 부록 E 시트의 아래 왼쪽 표를 확인하시면 1부터 12B까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대상 물질을 제조하셔서 본 시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보통 ERC 1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특별히 다른 범주에 해당되신다면 부록을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대상 물질을 수입하셔서 본 시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환경 배출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간 취급량입니다. 연간 취급량은 제품의 취급량이 아닌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고려해서 등록 대상 물질의 연간 취급량을 사업장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작업 일수, 배출 일수 역시 총 근무일, 총 업무 일수가 아닌 연간 등록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일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등록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모든 단위 공정을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도를 별도로 첨부하셔서 최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정 흐름은 크게 취급 공정, 작업자 노출, 환경 노출, 환경 오염 방지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특별한 공정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유통하는 산업 분야만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흐름의 공정 단계란에는 공정에 관한 설명을 단어로 짧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장, 이동, 추출이면 추출 공정, 혼합이면 혼합 공정 등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고 공정 설명에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작업 방법을 상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자 환경 노출 가능성은 해당 공정 도중에 물질이나 제품이 작업자에게 또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단계를 보관 및 이송으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공정 설명에는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를 지게차로 이송하여 옥내 보관소에 보관 이렇게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요. 작업자 환경 노출 가능성에는 포장된 상태로 보관 및 이송되므로 노출 가능성이 없다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자 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제조의 경우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하려는 대상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 단계 공정 흐름에서는 등록 대상 물질에 대한 성상이나 혼합물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태의 성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혼합물 여부는 제조 수입되는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범주, 프록은 공정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시트 부록 3에 공정 범주의 설명과 예시를 참고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공간 및 실내 환기 시설은 공정 단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실외인지 실내인지, 만약 실내라면 환기 시설을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 시설은 창문이나 문을 개방하는 것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내 30에서 70% 효율, 이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 시간은 단위 공정별로 작업자가 직접 관여해야 하는 평균 작업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온도의 경우 등록 대상 물질을 제조하는 공정 단계의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관 또는 이송 중이라면 보관 온도나 또는 상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공정 압력의 경우 공정 온도처럼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압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탱크라면 탱크의 압력 범위 아니면 상압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자의 호흡 보호구 종류는 호흡을 통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를 뜻하며 보호구의 종류, 재질, 성능, 필터의 형태, 등급 등을 적어주시고 호흡 보호구의 효율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통 사용하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APF5에 해당하므로 APF5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자 피부 보호구의 종류는 장갑, 보안경, 보호복 등이 해당되며 종류, 재질, 성능 등 특성을 기재해 주시고 이것 역시 효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은 시트 부록 1에 위해성 관리 대책 항목을 참고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정과 관련한 등록 대상 물질의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설비, 환경 등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 환기 설비의 경우 공정에서 가스를 흡입, 포집, 배출을 모두 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 설명 칸에서는 위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설비에 관한 설명이나 효과, 포집률, 회수율, 제거율 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는 위해성 관리 대책에서 선택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위해성 관리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비 설치 외에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위해성 관리 대책에 포함되니 안전교육의 이행 여부, 교육명, 연간, 월간 빈도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환경 노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당해년도 배출량 조사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농도 1mg/세제곱미터 또는 일일 배출량 5,000 세제곱미터 등으로 해당 정보를 기술해 주시고 배출량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하수 처리 시설 사용 여부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 또는 폐수가 인근 지역의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류 또한 예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은 먼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경우 환기장치의 종류 및 환기율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율의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의 시간당 유량, 유소,
전체 작업장 크기 대비 환기 용량, 포집률, 대기오염 물질 제거율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폐수 발생 시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 처리를 하는지 또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하는지,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지, 용량은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역시 폐기물이 발생할 때 전량 위탁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 발생이 없는지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1번 제조 수입 단계 시트 작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